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서민 가정이고 평범한 가정인데 무리하게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본인 노후도 막연하게 하고,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대입 입시를 하고 또 대학 편입 입시 15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회의적이었던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원 가고 문제집 푼 것밖에 해본 게 없다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는 이제 학군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또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 만약에 대치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 몇 살 때 대치동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그래서 학군 관련된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언제 갈까요? 네. 대부분 이제 언제 갈까요는 정답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표준화된 어떤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뭐 대부분 이제 표준화된 시기라고 하는 게 최소한 늦어도 초등 5, 6학년 때는 옮겨야 된다. 입시적으로 승부를 보려면. 그다음에 좀 원하는 중학교 같은데 아까 분당처럼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데는 초등 1, 2부터 미리 가야 된다. 또 이게 더 세지면 아까 좀 사교육 인프라라든지 친구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러면 아예 유치원 때부터. 맞아요. 그래야 이제 같이 그 된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배정받아서 같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가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하나만 알고 하나는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뭐 대치동에도 우리 질문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서 힘든 사례들도, 좋은 사례들만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옛날에 쓴 칼럼 중에서 하나 그런 거 있었거든요. 대치동에서 실패한 부모님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기 갔는데 입시적인 성과도 안 나고, 아까 대치동에 있는 그 100위권 학교들 성적의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잖아요. 정말 정규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상위권하고 중하위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설프게 그냥 준비 안 된 상태로 와서 내신 5등급 이하로 대치동 학원에서 밀리면 비학군지에서 내신 2, 3등급 받아서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재수, 삼수 해서도 가는 학교가 비슷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대치동 들어왔나? 목동 들어왔나? 이런 지금 자괴감이 드는. 근데 이렇게 된 경우 그런 얘기를 친척들 모였을 때나 아니면 자기 아는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해 줄까요? 네, 대치동 가서, 목동 가서 이렇게 돈 쓰고 사교육비 쓰고, 그 다음에 연끌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리하게 여기를 이사를 왔는데 입시 결과도 결국 안 나가지고 우리 친척의 뭐 시골에 있었던 걔는 뭐 수시로 해가지고 지역인재 전형 어디를 갔대는데, 네, 이러려고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좀 성공 사례만 사실 부각돼서 그렇지, 일찍 들어오는 경우도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 성실하고 그런데 약간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유치원 친구들 있다고 그러죠. 초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는 학원이 레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지는 거 그러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학원에. 내가 거기 가서 몇 등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초중 때는 뭐 그렇게 뭐 성적 갖고 학교에서 뭐 그러지 않으니까 다 어느 정도 절대평가니까 A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춘기하고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사실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자꾸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맞아요. 당연히 좋은 것만 보고, 내 아이는 저렇게 성공 사례에 그걸 이제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안 좋은 사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런 모든 입시 결과를 볼 때, 뭐 진학률이 아니라 진학자의 수를 보거든요. 아까도 그런 대치동에 있는 100위권 학교에서 서울대를 뭐 20, 30명 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애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인서울 탑10에 지금 아이들이 40만 이상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상위 15%예요. 그러면 뭐 탑10뿐만 아니라 탑 30위권까지 좁혀도 상위 7%가 탑10이고 재수삼수 포함입니다. 재수삼수 포함해서 상위 7%가 탑10이고 상위 15%까지가 그나마 좀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30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위 15%거든요. 그러면 15%면 우리 아이가
상위 15%들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위 85%들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느 가정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85%가 많겠죠. 다 근데 그 희망 고문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가서 지금 분위기 좀 바꿔주고, 그다음에 애가 지금 옆에서 공부 안 하니까 지금 이런데 또 학원 바꿔주고 또 면학 분위기 좋고 막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대치동이라도 본인 5등급 이하로 밀리고 진짜 중간고사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신 등급이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좌절 모드로 가고 자존감, 공부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준비됐는지 안 준비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좀 네네,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머리 테스트.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족보닷컴. 예, 네. 그 학교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내가 만약에 숙명여중에 가고 싶다. 그럼 숙명여중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죠.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미리. 근데 약간 선행을 안 했어도 뭐 그러면 수학은 약간 선행을 안 하면 이제 풀기는 힘들겠죠.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내가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이 학교를 간다 그러면 사실 초등 5, 6학년인데 공부머리가 있어서 따라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국어하고 영어 정도는 풀어볼 수 있거든요. 수학은 좀 어렵다 그래도. 그런 걸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머리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시험지를 두 개를 그 똑같은 시험지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하나는 시험 시간 내에서 정해진 대로 풀어보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그럼 이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갈 수 있냐면요. 지금 시험 시간 내에서 푼 거는 현재의 나의 점수. 근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한다면 내가 시간이 충분하고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단어를 더 암기하고 그러면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향상 가능한 점수라고 할 수 있고. 이걸 갖고 이제 사실은 요즘 중학생들 같은 요즘 수능이 중요하니까 네. 중학교 한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수능 모의고사는 중학교 범위로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해볼 수 있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영수 선행이 좀 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뭐 2학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3 실전 수능 문제를 갖고도 한번 풀어보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풀면 요 정도 점수인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하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을 잡고 요 정도면 한번 내가 가서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신. 그래서 어떤 모든 게 됐든지 그 요즘 학업 성취도가 A, B로 나오거든요. A, B. 그러니까 최소한 B 이상은 돼야 돼요. 80점 이상은 넘어야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 학군을 이주한 그런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너도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현상이 이 공부머리 테스트를 얘가 다운받아서 뭐 실제 문제 풀어보건 안 풀어보건 상관없이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만으로도 애의 공부머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은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머리가 없거나 입시 경쟁이 없는 아이들은 엄마 이거 왜 내가? 굳이? 굳이? 배우지도 않은 엄마 나 이 학교 여기 다녀. 내가 왜 대치동 가야 돼? 목동 문제를 내가 왜 풀어봐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해보지 않아도 갈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애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럼 미취학이나 저학년인 경우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초등 저학년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아직 공부머리가 다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단원평가 문제 그걸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가 조금 계속 발달되는 과정이니까 보면 되는데 하나 뭐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좀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뭘 하나 해주려도 그다음에 본인이 좀 아이가 자존감이 있냐.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직관적인 걸로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네. 아이가 자세를 바르게 하느냐, 어른이 얘기할 때 아이 컨택을 하느냐.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건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거고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건 약간 자존감이 있는 건데 그런 소통 능력이 되고 언어 능력이 조금 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뭐 그 여러 가지 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너무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인 걸 속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좋은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팁처럼 시골 학교에 보내보면 알거든요. 애가 몇 명, 10명, 12명인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죠. 얘는 하나를 가르쳐도 척척 알아듣고 질문도 많고 쓰는 어휘력도 풍성하고 이러면 공부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과밀학급 이런 학군지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30-40명 있는 가운데 선생님 눈에도 안 들어오죠. 자 관찰도 안 되죠. 그쵸. 뭐 그런 가운데 다 묻혀서 가고 학원 가서도 다 중하위권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얘가 공부머리가 진짜 없는 건지 있는데 노력을 안 해. 이것도 참 애매해지는 좀 상황이 되는 거죠.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그런 좋은 학군을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그만큼 또 이제 좋은 그 교육 환경에서 네.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래야 또 좋은 회사를 가고 그러면서 또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사회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가 크지 않을까. 이게 좀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처음 시작점인 그 학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맞나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20년 대입 입시를 하고 또 대학 편입 입시 15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은 가장 회의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교육서를 쓰고 또 그런 입시 쪽 일에서 약간 좀 보편적인 교육 쪽으로 좀 많이 넘어왔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열심히 제가 초기 입시 10년 할 때는 한 레벨이라도 얘 좋은 대학에 보내면 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년 뒤에 졸업하고 난 제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 돌고 돌아 다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 학원에 다 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공무원이 나쁜 거는 아닌데 모든 아이들이 다 공무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다 공무원 한다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학원 낭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너 공무원도 1, 2년 해보다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사회에 부딪혀 보면서 막 이런 걸 해봐 라고 했더니 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학원 가고 문제집 푼 것밖에 해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학원 낭인화라고 그러고 스스로 뭐 해본 게 없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학원 가는 거야. 근데 그 멘토를 받아야 되고 뭐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뭐 입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일자리가 많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나라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실은 그 상위 15%, 20% 아니면 그런 의미가 있는 탑 30위권, 탑 뭐 40위권까지라고 뭐 그렇게 좀 잡아준다고 그래도 그 정도의 상위 진짜 10만, 15만 아니면 신규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지금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김영익 교수님 와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실 앞으로 이제 저물가, 저성장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면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방향을 사실 턴하는 게 좀 맞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탑 30위권 대학 아니고 그래도 50위권, 60위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고 돌아 비정규직에 학원 가서 뭐 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조금 마인드가 있는 가정이라면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모토가 그런 거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그 월급쟁이가 되는 것보다 그럼 앞으로도 나라와 회사가 내 직업을 평생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좀 공부는 못 하더라도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부를 못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 자산가가 되면 아니면은 아까도 그 말씀드려서 그런 학군 투자를 그렇게 했다. 시골의 실거주비를 낮추고 그렇게 했는데 학군의 아파트 제가 그 강연을 해서 실제 그걸 실천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은데 100분한테 설명을 하면 실천한 분이 한 3-4명 정도 나오는데 저는 그 월부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6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남 신도시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부부가 같이 와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 부부간에 그 자녀 교육관과 경제관이 일치해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트러블 생기고 이게 이동하기도 어렵거든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이동해야 돼요. 애들이 크면은 애들 의견도 따라가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이 아이가 지금 어리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제 강의를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남 외곽으로 그 돌리고 그 하남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하남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비용으로 지금 분당에 있는 아파트 둘 하고 대치동에 있는 지금 학군 아파트 20평대를 하나 3개를 해놨죠. 그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왜냐면 부부 노후랑 자녀 학비, 자녀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뭐 나중에 유학 가거나 뭐 그다음에 자기가 뭐 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애가 막 아버님 저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좀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걱정 마. 네가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는 걸 봐가지고 아빠가 너는 공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 사교육도 아빠가 지금까지 거의 안 썼잖아. 너한테 뭐 학원 보내고 그랬어? 공부하라고 그랬어? 근데 막상 사회 나오니까 힘들지? 근데 너 뭐 잘하고 싶은 거 있어? 더 배우고 싶은 거 있어? 유학 가고 싶은 거 있어? 그래도 지금 제가 늦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조종사를 지금 해보고 싶은데 공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진짜 학비 안 들고도 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항공학교에 미국에 있는 가려면 뭐 1년에 뭐 다니는데 그 다음에 비행기 그 기름값도 뭐 넣고 뭐 그래야 돼서 한 1억 이상씩 든다고 그러는데 아버님께 뭐 이런 부담 드리기는 걱정 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팔면 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과정은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얘가 지금 공부 쪽이라 그러면 공부를 확 밀어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수도권에 그 아파트 하나 그럼 너 가서 살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면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서민 가정이고 평범한 가정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본인 노후도 지금 막연하게 하고 또 앞으로 아이가 정말 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생겼을 때 밀어줄 수 있는 한 방도 지금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주변에서 하는 거 따라서 사교육비 쓰고 높은 거주 비용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또 있었네요. 오히려 학군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정말 재테크나 이런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신 경우네요. 그분들 사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피드백 오는 그런 저기 보면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강의 듣고 한번 우리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런 좋은 결과가 났다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났으면 저한테 조금 지금 이렇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연락이 또 오겠죠. 드렸는데. 연락이 오겠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가 둘이니까 더 이제 어떻게 이제 자녀를 키워야 되나, 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야기 해주신 부분들이 또 저한테 또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학군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변의 그런 성공 사례, 우리가 또 매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는 정말 성공 사례만 보고 또 내 아이의 상황 그리고 내 그 재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렇게 무작정 하기에는 오히려 또 좀 쉽지 않은, 오히려 또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부모님들이 상당히 또 많으실 텐데 그럼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강연 때는 좀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뼈 때리는 얘기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학교 좋습니다.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내신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니까. 중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전체가 올 A가 아니라면 입시 경쟁력이 우리 아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명문학군 같은 경우는 국영수 올 A 비율이 50에서 60%예요. 전국 평균이 20에서 30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시골 학교에 있다고 그래도 시골 학교는 시험 문제가 좀 쉽겠죠. 그렇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좀 어렵겠죠. 근데 어려운 시험에서도 A를 거의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50에서 60%.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대치동에 있는 데는 거의 70%, 80%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것만 봐도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입시 경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파악을 해서 만약에 뭐 국영수 전체가 A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약간 입시적인 투자, 사교육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군지를 옮겨본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보통 평범한 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라 그러면 가장 좋은 학군지는 그냥 집 가까운데, 집 가까운 데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데 또 뭐 사실 이제 실제 세부적인 뭐 상담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친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위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지만 뭐 그런 단순하게 좀 공부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그러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공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럼 사교육비를 써야 될 때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아까 300위권 이하 학교에서는요. 전국 평균으로 봐서 내신 2등급 밖으로 밀리면 좀 의미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수시로도 거의 힘들어져요.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거의 내신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2등급 밖으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에 입시와 학군의 어떤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영상이라고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지금의 어떤 입시적인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드린 영상인데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입시 경쟁력이 좀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또 뭔가 그런 아이가 정말 나중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생겼을 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좀 거주 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를 좀 줄여가면서 아껴두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5년이 정말 이 현금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길들이 열리는 그런 때인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더 큰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좀 균형을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증평해서 아이를 네. 좀 키우고 계세요. 지금 네네. 아이가 몇 살이죠? 제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아주 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은 또 아이를 또 어떻게 네. 입시나 이런 부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싶은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지금 계속 저도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이가 입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시골에 계속 살고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경쟁력 공부가 된다 싶으면 충청권에서도 우리 충북이 사실 학군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충북에서 이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가거나 일반고는 이제 세관고라든지 청원고라든지 또 이런 베이컨 고등학교 많이 또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청주 시내에 있는 200위권, 300위권 학교에서 1등급 받아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모든 입시적인 경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많이 있죠. 저는 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 속에서 좀 공부 체력을 기르고 좀 자연과 교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기르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지 공부를 무리하게 시키는 것보다 최대한 좀 자연 속에서 시골에서 좀 지내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아이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더 좋은 데로, 더 넓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 이제 선택을 해도 늦지 않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을 해서 특목자사고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굳이 좀 일반고 그 라인업이 좋지 않다고 싶으면 아니면 그 지역에 만약에 최상위권 남아 있으면 서울대 지역인재 전형 2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국의 모든 학교들한테 다 주는 건데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지금 못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지역인재랑 그다음에 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아이가 어찌됐든 그런 성과를 좀 내는 상황이 돼야 그때 이제 또 이제 계획을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중적으로 모든 아이가 다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또 원론적인 답이긴 하지만 또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그걸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 내공 학교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독서 모임 같은 거에서. 입시 현실도 좀 많이 알고 또 교육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런 좀 정보가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팟캐스트 가서도 좀 많이 얘기했지만 같은 학년 엄마들과의 커피숍 토크를 피해라. 우리 코코드리님 그걸 실천하셨잖아요.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다 비교 경쟁 그래서 하나 더 못 시키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모임을 좀 피하고 좀 이런 공부하는 모임, 독서하는 모임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은 마인드가 있는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열심히 달리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불안해서 사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주변에 같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드시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 그다음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선후배 엄마들 이렇게 많이 좀 같이 만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없으면 주변의 이야기가 계속 흔들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또한 자녀 교육 또한 그런 본인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우리 질문지하고 이런 거 받아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좀 제 책도 많이 보시고 블로그도 많이 저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고 또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 기회가 되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우리 월부에서 학군 강의 또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도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저희가 사교육비 다이어트 관련된 좀 어떻게 좀 최적의 또 사교육비를 쓰면서 특히 유초등이 때가 제일 맞아요, 우리 맞아요. 지금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초등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중고등 올라가기 시작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많이 들어가고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걱정들 막 이렇게 생기고 맞아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 때 사실 하나하나 또 이걸 다들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정말 좀 이성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하나 좀 줄여가면서 그때 그러면 중고등만 아이가 뭐 그 가기 전까지 한 10년을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사이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맞아요.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10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기회는 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종잣돈을 그때 기회가 왔을 때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요것밖에 못 담았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 재테크나 이런 경제 쪽에서는. 네. 그럼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알려줍니다. 요즘은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얘기 잘 듣고 공부를 해뒀다가 기회를 갖고 있다가 그때 한번 사실은 좀 잘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본인의 노후도 또 자녀 앞으로의 교육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비용들도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유부터 달린다 이거죠.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영어 유치원 그 비싼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달리고 또 아이들 주변에서 하는 거 뭐래도 다 시키고 학원지에 일찍 들어가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많은 서민 가정들이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이게 지금 뭐 교육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성과도 나지 않는 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좀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씩 그런 강의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 좀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좀 다른 데 가서 원래는 사실은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 보홀이나 세부 같은 데서 그런 그런 그 부모 교육 학교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맞아요. 원래는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뜨지는 부분. 그래서 몇 번 2년 전에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세네 가정 같이 내려가서 아침 같이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아침에 같이 공부하고 또 하브르타 토론 같은 거 제가 뭐 이론을 했던 거 그런 거 하고 아이들은 좀 거기서 좀 놀게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잘 눈여겨보셨다가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